최근 F1에 입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댓글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체 어떤 팀을 골라야 되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마치 중국집 가서 요리사한테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짜장면은 뭘까요? 짬뽕은 뭘까요? 라고 물어본 것과 같죠. 개인의 취향과 관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팀의 역사와 전통을 따라 고를 수도 있고, 팀이나 선수가 속한 국가를 따라 고를 수도 있고, 실력 순으로 고를 수도 있고, 외모 취향으로 고를 수도 있고, 나이를 보고 고를 수도 있고, 단순히 팀 색깔로 고를 수도 있죠.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와 팀이 꼭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페라리를 좋아하지만 윌리엄스의 사인츠 선수도 좋아하거든요. 사인츠 화이팅! 원투피니시는 여러분들의 F1 임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각 팀별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팀별 소개 영상들 중에서 드라이버 소개 부분만 따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F1 드라이버는 과연 누가 될지, 원투피니시에서 준비한 2025 시즌 팀별 드라이버 소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맥라렌에서 달리고 있는 두 드라이버는 F1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먼저 랜도 노리스, 1999년생 영국 드라이버로 2019년에 F1에 데뷔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맥라렌에서만 달리는 충성심 200%의 드라이버입니다. 성격도 밝고 장난기도 많아서 팬들한테 인기가 많지만 트랙에선 꽤나 진지하고 실력도 확실한 편입니다. 다만 2위만 13번을 차지하는 등 매번 우승 문턱에서 안타깝게 좌절하면서 한때는 랜도 노 윈스라는 별명마저 붙었지만 2024년 팀이 부활하며 이제는 우승 기록도 착착 쌓아가고 있습니다. 맥라렌의 두 번째 드라이버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F3, F2를 연속으로 씹어먹고 2023년 F1 맥라렌 팀에 합류한 호주 출신의 슈퍼 루키입니다. 2001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속하지만 마치 인생 2회차를 산 것처럼 운전할 때는 겁이 없고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죠. 노련한 드라이버들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고 대범하게 배틀을 펼치는 모습은 쿨하다 못해 얼어버릴 것 같은 아이스맨 그 자체입니다. 우승을 해도 좋아하는 게 이 정도? Well done, buddy. Really good. 지금 페라리의 두 드라이버 조합은 레전드 그 자체입니다. 먼저 모나코의 왕자 샤를 르클레르는 일단 존잘남이죠. 불공평해. 뛰어난 외모답게 실력도 아주 출중합니다. 주니어 포뮬러 시절부터 챔피언 타이틀을 휩쓸었고 2018년 F1 데뷔 후 단 1년 만에 페라리로 입성해 뛰어난 퀄리파잉 실력을 보여주며 티포시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마지막 한 방이 살짝 부족한 느낌을 주지만 그래도 페라리에 수차례 우승을 안겨준 보물 같은 존재죠. 다음은 루이스 해밀턴. 말이 필요 없는 7회 챔피언이자 F1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드라이버 중 한 명입니다. 해밀턴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레이스 매니지먼트, 타이어 전략, 집중력, 경험까지 모든 게 완벽하죠. 게다가 트랙 밖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패션, 사회운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그런 해밀턴이 2025년부터 페라리에 합류한다는 뉴스는 그 자체가 F1의 초대형 사건이었죠. 이 두 드라이버가 페라리에서 올해부터 함께 뛰는 만큼 페라리가 다시 한번 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티포시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최근 레드불의 성적은 이 선수가 겨우 멱살 캐리하는 중입니다. F1을 지배하고 있는 천재 드라이버 막스 베르스타펜은 네덜란드 출신의 1997년생으로 운전을 위해 태어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빠는 전 F1 드라이버 요스 베르스타펜, 엄마는 카트 챔피언 출신 소피 쿠펜. 태어날 때부터 핏줄에 레이싱 본능이 흐르고 있었죠. 막스는 4살 때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이미 카트를 타기 시작했고 초등학생 나이에 유럽 전역 카트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죠. 이후 17살의 나이로 F1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우고 다음해인 2016년 레드불로 합류한 첫 레이스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F1 최연소 우승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과감한 추월, 엄청난 레이스 감각, 그리고 승부욕까지 챔피언의 자질을 두루 갖추며 2021년 해밀턴과 전설적인 라이벌 대결 끝에 마침내 첫 드라이버 챔피언에 등극했고 이후 4연속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요즘 레드불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막스의 실력은 여전히 강력하기만 합니다. 과연 그는 레드불에서 5번째 챔피언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레드불의 두 번째 드라이버를 소개하기 전에 이 팀만의 이상한 징크스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베르스타펜 옆에 앉으면 누구든 망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리카도, 피에르 가슬리, 알렉스 알본, 세르히오 페르즈, 그리고 올해 몇 경기 만에 자리를 잃은 리암 로슨까지 레드불 세컨드 드라이버 자리는 압도적인 1등 베르스타펜과 비교를 당하고 팀의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언론과 팬들로부터 가혹한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드불의 두 번째 자리에는 현재 유키 츠노다가 있습니다. 2000년생의 일본 선수로 F1 그리드에서 가장 키가 작은 드라이버로도 유명하죠. 혼다의 육성 프로그램에 발탁돼 많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2021년 알파타우리에서 F1 데뷔를 하게 됐죠. 유키는 사실 실력보다는 특유의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더 유명한 편입니다. 무전에서 욕을 시원하게 갈겨버리는 스타일로 팬들 사이에서는 라디오 대폭발 드라이버로도 불립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기복도 심했지만 점점 경험을 쌓으면서 더 안정적이고 똑똑한 드라이버로 성장하며 마침내 레드불이라는 강팀의 시트를 차지할 수 있게 됐죠. 과연 유키 츠노다는 레드불이라는 무거운 중압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현재 메르세데스 드라이버들은 아주 젊고 희망찹니다. 먼저 F1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침착한 드라이버 중 한 명인 조지 러셀은 토이스토리 주인공 우디와 매우 닮은 1998년생 영국 출신 드라이버입니다. F1 최하위권 팀에서부터 착실히 실력을 쌓아 마침내 자신의 우상이었던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메르세데스에서 뛰게 된 성덕으로 꾸준한 실력과 필요할 때 과감한 전력으로 도박을 펼치는 대담함까지 겸비해 팬들에게 인기가 많죠. 하지만 무엇보다 러셀은 T-포즈남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2023년 F1 오프닝 영상에서 좌우로 손을 쭉 펼친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요즘은 어딜 가나 그의 시그니처 T-포즈를 취하고 있죠. 다음으로 소개할 드라이버는 메르세데스의 미래 키미 안토넬리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카트, 포뮬러 레이스의 괴물같은 실력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막스 베르스타펜급 임팩트를 심어줬습니다. 이를 지켜본 메르세데스가 초고속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른 시기에 F1에 데뷔했고 벌써부터 차세대 루이스 해밀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데뷔 첫 시즌은 적응기라는 걸 감안해도 안토넬리는 이미 많은 포인트를 기록했고 머지않아 차기 챔피언감이라는 말도 들릴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미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턴 마틴의 드라이버는 도련님과 1타 강사 조합입니다. 먼저 회장님 아들 랜스 스트롤은 1998년생 캐나다 국적 드라이버로 누가 보더라도 아빠 백 믿고 시트를 차지한 다이아몬드 수저의 도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F1에서 100경기 이상을 치른 나름 경험자이고 가끔 깜짝 놀랄만한 성적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솔직히 아빠 아니면 과연 그 자리에 앉을 수나 있을지 매우 의심가는 형편없는 성적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팀을 소유한 이상 그가 F1에서 사라질 일은 당분간 없을 겁니다. 저도 아들하면 안 될까요? 아빠는 그런 아들이 답답했는지 F1 유명 1타 강사를 아들 옆에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줬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또 다른 드라이버이자 F1 역사상 가장 영리하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남자 페르난도 알론소는 스페인 출신 1981년생으로 무려 40대 중반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F1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는 2005년과 2006년 당시 무적이던 미하엘 슈마허를 꺾고 F1 역사상 최연소 월드 챔피언 기록을 세우며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알론소는 F1에서 가장 머리 좋은 드라이버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특유의 정체력과 강한 캐릭터 때문에 팀 내부에서 갈등을 겪은 적도 많습니다. 맥라렌 시절 해밀턴과 대판 싸우기도 하고 페라리 시절에도 팀과의 갈등을 겪으며 성격이 거지 같다는 이미지도 강하죠. 하지만 여전히 체력도 집중력도 실력도 20대 드라이버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팀메이트 스트롤과의 압도적인 차이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에스턴 마틴을 알론소 팀으로 불리게 만들기도 했죠. 늦은 나이지만 아직도 챔피언의 눈빛이 살아있는 알론소. 팬들에게서는 알론소의 은퇴보다 왠지 도련님의 은퇴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옵니다. 2025년 알핀의 드라이버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프랑스가 사랑하는 남자 피에르 가스리는 유난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프랑스 국적 드라이버로 유명합니다. 카트 시절부터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레드불의 유망주 프로그램인 레드불 주니어 팀에 합류하면서 큰 기대를 받았죠. 2017년 토로로소에서 데뷔한 피에르는 2019년 레드불 본팀으로 승격까지 하게 됩니다. 레드불 주니어 출신이 본팀까지 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팀메이트가 막스 베르스타펜이었다는 거죠. 세컨드 드라이버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막스와의 실력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결국 시즌 중반 단 12경기 만에 다시 2군 팀으로 강등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토로로소로 다시 내려온 피에르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진가를 세상에 증명합니다. 심지어 2020년 깜짝 우승까지 차지하는 등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위권 팀에서 믿음직한 리더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마침내 알핀 팀으로 이적, 프랑스 국적의 드라이버로 프랑스 팀에 입단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적인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알핀 F1 팀의 차량이 아직까진 기대 이하의 성능이지만 피에르 가스리는 불굴의 정신과 뛰어난 레이스 감각으로 언젠가 또 다른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핀의 두 번째 드라이버는 얼마 전까지 잭 두안이었습니다. 잭 두안은 2003년생 호주 출신 드라이버로 전설적인 모토GP 챔피언 믹 두안의 아들이자 한국인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두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2022년 F2에서 여러 차례 폴포지션과 우승을 기록하면서 실력과 성장 가능성을 모두 입증했고 2024년 F1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깜짝 타이밍에 알핀 F1 드라이버로 데뷔까지 하게 된 알핀의 기대주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시즌 초반 줄곧 차량에 적응하지 못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줬고 심지어 제대로 완주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 몇 경기 만에 리저브 드라이버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데뷔 첫 시즌인 루키에게 너무 가혹한 결정이지만 이 냉혹한 F1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 또한 드라이버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과연 잭 두안은 F1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알핀의 새로운 드라이버는 잭 두안의 경질로 갑자기 콜업된 프랑코 콜라핀토입니다. 그는 2003년생의 아르헨티나 출신 드라이버로 주니어 시절부터 기복 없는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을 보여주며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후 2024년 윌리엄스 리저브 드라이버로 있다가 로전 사전트와 교체되며 F1에 반짝 데뷔를 했습니다.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실력을 보여줬지만 2025년 시트를 보장받지 못하고 다시 알핀 F1 팀의 리저브 드라이버 신세가 되었죠. 그러다가 잭 두안의 부진으로 인해 갑자기 알핀의 주전 드라이버가 된 겁니다. 아무리 루키라도 성적 앞에서는 얄짤없는 F1의 주전 시트를 콜라핀토는 과연 끝까지 사수할 수 있을까요?
2025년 하스의 드라이버는 F1 최장신 조합입니다. 먼저 에스테반 오콘은 키가 무려 186cm, F1 드라이버치곤 꽤 큰 편입니다. F1에는 화려한 주인공도 많지만 조용히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는 생존자들도 있는데요. 에스테반 오콘 또한 수없이 미끄러져도 다시 올라오는 F1 집념의 아이콘으로 통하죠. 199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오콘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캠핑카에서 살면서까지 서포트할 만큼 어릴 때부터 레이싱 유망주였습니다. 2016년 마노팀에서 F1에 데뷔했고 이듬해 포스 인디아로 이적하면서 꾸준히 성적을 내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팀이 레이싱 포인트로 바뀌면서 팀을 통째로 사버린 어느 사업가의 아들에게 밀려 시트를 잃게 되죠. 그렇게 1년 동안 메르세데스에서 리저브 드라이버로 시간을 보냈고 2020년 르노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21년 헝가리 그랑프리 혼돈의 레이스 속에서 루이스 해밀턴의 추격을 버텨내 첫 우승을 차지했죠. 가난한 흑수저이자 생존을 위해선 트로지까지 일삼던 오콘을 많은 팬들이 마침내 인정하게 된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적팀 알핀에서 프랑스 드라이버인 가실리와의 피 튀기는 신경전과 팀 내 정치적인 갈등에도 휘말리게 되고 2024년 시즌을 채 마치기도 전에 팀에서 잘리는 수모를 겪게 되지만 그의 진가를 알아본 하스가 그를 영입하며 2025년 하스의 드라이버로 복귀해 현재 팀의 성적을 책임지고 있죠. 조용하지만 야무진, 항상 자기 몫은 해내는 그런 드라이버 에스테반 오콘이 펼치는 놀라운 F1 생존기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스의 두 번째 드라이버는 올리버 베어만, 한국명 웅남이 188cm나 되는 최장신 F1 선수이자 2005년생 아직 20살도 안 된 영국 출신 드라이버입니다. 어려서부터 카트 대회를 휩쓸고 F4 챔피언에 F3, F2까지 단숨에 올라온 페라리 아카데미 출신 베어만은 우연한 기회에 F1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2024년 사우디 그랑프리에서 당시 페라리 드라이버인 사인츠가 맹장염으로 경기를 나갈 수 없게 되자 대타로 페라리 차에 타게 됩니다. 생전 처음 타는 차로 단숨에 퀄리파잉 11위를 기록하고 다음날 본선 7위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까지 내며 페라리 차기 에이스라는 관심을 받게 되죠. 이후 2024년 하반기 하스의 풀타임 드라이버로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F1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루키라는 점, 그리고 하스가 중하위권 팀이라는 점에서 베어만은 그래도 꽤나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리지만 침착하고 빠르기까지 한 베어만이 F1에 잘 적응한다면 몇 년 안에 챔피언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레이싱부스의 드라이버들은 레드불 콜업을 꿈꾸고 있는 루키 듀오입니다. 먼저 리암 로스는 2002년생 뉴질랜드 출신 드라이버로 F2, 슈퍼포뮬러, DTM 등 다양한 시리즈에서 검증된 레드불의 기대주였습니다. 그가 처음 F1에 데뷔한 건 2023년 당시 알파타우리 소속이던 다니엘 리카도가 프랙티스 주행 중 사고로 손부상이 발생하며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되자 급히 대타 선수가 필요해졌고 로슨이 단 2시간 만에 호출돼 네덜란드 그랑프리에 대체 출전하게 됐습니다. F1 데뷔를 꿈꾸던 로슨에게 이건 무대가 아니라 시험대였습니다. 완주만 해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로스는 기대 이상의 주행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이어진 2023년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9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F1 데뷔 첫 포인트이자 당시 알파타우리 팀의 시즌 첫 포인트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도 2024년 정식 시트는 결국 받지 못했고 대신 레드불과 레이싱부스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남아 시뮬레이터, 프랙티스 세션, 테스트 등에 참여하며 팀을 묵묵히 뒷받침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다음 기회를 위해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준비해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하반기에 다니엘 리카도가 방출되며 알비의 남은 경기에 정식 드라이버로 참가했고 2025년에는 풀시즌 드라이버로 그것도 무려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독이 든 성배를 건드렸던 걸까요? 그도 세컨드 드라이버의 저주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즌 시작부터 레드불 차량에 줄곧 적응하지 못하며 막스와의 엄청난 격차를 보였고 결국 단 2경기 만에 유키 츠노다와 자리를 바꾸며 다시 2군팀인 레이싱부스로 강등되고 맙니다. 이후 자신감을 잃었는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레드불의 유망주에서 어느새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리암 로스는 언제쯤 부진을 훌훌 털고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레이싱부스의 드라이버는 2025년 F1에 데뷔한 루키 중 최근 가장 인상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작 카자르입니다. 아이작 카자르는 2004년생의 프랑스 알제리 복수 국적의 드라이버로 또래에 비해 다소 늦은 10살의 나이에 처음 카트 경력을 시작했지만 빠른 적응력과 놀라운 성적으로 단시간에 상위 클래스에 진입하며 실력을 입증했고 16세가 되던 2021년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에 합류하며 레드불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F2에 참가해 챔피언 선두 경쟁을 하는 동시에 레드불과 레이싱부스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몇 번의 프랙티스 세션에 참가하며 F1 실차 경험도 쌓았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레이싱부스의 정식 드라이버로 풀시즌 참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이작 하자르는 루이스 해밀턴의 엄청난 팬으로도 유명한데요. 하자르의 F1 데뷔 전인 2025 호주 그랑프리에서 레이스 시작 전 포메이션 랩 상황에서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리타이어했고 이에 크게 상심한 하자르는 고개를 숙인 채 피트로 복귀했는데 해밀턴의 아버지인 앤서니 해밀턴
해밀턴이 다가올 위로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히기도 했죠. 평소 동경하던 해밀턴 부자의 응원을 받아서였을까요? 첫 경기에서의 실수를 훌훌 털어낸 아이작 하자르는 이후 경기에서 거의 대부분 포인트를 기록하며 중하위권 팀인 레이싱불스 소속으로 심지어 데뷔 첫 해인 루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레드불의 시트가 손에 잡힐 듯 아른거리는 상황에서 아이작 하자르는 과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윌리엄스의 드라이버들은 F1에서 가장 믿음직한 경력자 조합입니다. 먼저 카를로스 사인츠 주니어는 1994년생 스페인 출신으로 이름부터가 이미 유명한 레이싱 집안이죠. 아버지는 월드랠리 챔피언십의 전설 카를로스 사인츠 시니어, 아들인 사인츠 주니어도 어릴 때부터 레이싱 DNA를 받아 주니어 포뮬러를 착실히 밟으며 F1에 올라온 정통파 드라이버입니다. 레드불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으로 2015년 토로로스에서 F1에 데뷔, 막스 베르스타펜과 한솥밥을 먹던 시절을 거쳐 르노와 맥라렌에서 성장세를 보인 뒤 2021년부터 페라리에 입단하며 커리어 정점을 찍었죠. 사인츠의 대표적인 별명은 스무스 오퍼레이터인데요. 주행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이 노래를 불러 유명해진 탓도 있지만 그가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퍼포먼스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한방은 없어도 실수하지 않고 꾸준히 차량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의 능력은 팀에게 딱 필요한 안정감 그 자체죠. 팀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능력도 탁월하고 팀워크가 좋아서 엔지니어와의 협업에서도 좋은 평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에는 페라리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며 노력형 챔피언의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023년 레드불의 시즌 전 경기 우승 기록을 막아낸 유일한 드라이버이기도 합니다. 페라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사인츠는 2023년 시즌 시작 전 루이스 해밀턴이 이듬해부터 페라리에 합류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며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요. 레드불, 메르세데스, 에스턴 마틴 등이 그를 영입한다는 여러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팀을 선택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팀 체질을 개선 중이었고 데이터 중심의 전략가 제임스 바울주가 만년 최하의 팀에서 성장형 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중이었죠. 사인츠는 단순히 강팀의 시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팀을 키워나가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그저 F1을 오래 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진짜 챔피언을 꿈꾸는 드라이버의 결단이었죠. 칼로스 사인츠는 과연 윌리엄스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윌리엄스의 두 번째 드라이버는 팀의 꾸준한 성적을 책임지고 있는 알렉산더 알본입니다. 알본은 1996년 영국에서 태어난 태국계 드라이버로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태국계 중국인, F1 그리드에서 태국 국기를 달고 달리는 유일한 드라이버이기도 하죠. 그는 어릴 때부터 카트를 타며 F1 드라이버의 꿈을 키웠고 레드불 주니어 프로그램을 거쳐 포뮬러2에서 3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토로로스에서 F1에 데뷔한 알본은 1군팀 레드불의 피에르 가슬리가 단 12경기 만에 강등되며 졸지에 레드불로 콜업까지 됩니다. 하지만 알본도 역시 세컨드 드라이버의 저주는 피할 수 없었죠. 시즌 내내 팀메이트 막스 베르스타펜과의 큰 격차를 보였고 결국 2021년 시트를 잇고 리저브 드라이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알본은 F1을 포기하지 않았고 2022년 윌리엄스와 함께 F1 그리드로 돌아옵니다. 중하위권 수준의 차량으로 꾸준히 Q2 때로는 Q3에 진출하며 윌리엄스 차량의 성능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냅니다. 윌리엄스의 한계였던 차량 밸런스를 특유의 부드럽고 민감한 조형 감각으로 커버했고 데이터 피드백에서도 팀에 큰 신뢰를 주기 시작했죠. 알본은 뛰어난 실력 외에도 온화한 태도, 팀을 향한 충성도, 그리고 언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멘탈로 팀의 이미지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알본을 통해 기계가 아닌 사람의 에너지가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알본의 커리어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반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본은 윌리엄스를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자우버의 드라이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숨은 실력자 조합입니다. 먼저 니코 휉켄베르크는 성의 앞글자를 딴 헐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1987년생 중년의 독일 드라이버입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는 포뮬러3와 GP2 등 하위 등급 레이싱 대회를 제패한 뒤 만 22세에 윌리엄스에서 F1에 데뷔한 유망주였는데요. 데뷔 시즌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비가 쏟아지던 퀄리파잉에서 놀랍게도 폴 포지션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이 미래의 챔피언감이라 생각했을 만큼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하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윌리엄스, 자우버, 포스 인디아, 르노 등 여러 팀을 거치는 동안 휉켄베르크는 단 한 번도 경쟁력 있는 차를 받지 못했고 계속 중하위권에서 처절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F1 시트마저 잃고 경험은 많지만 성적은 애매한 후보 선수로 전락한 채 마냥 기회를 기다리던 휉켄베르크는 2023년 하스의 드라이버로 F1에 복귀했고 이후 자우버의 드라이버로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자우버 팀은 F1 최하위권으로 차는 느리고 포디움은커녕 포인트도 버거운 상황이었죠. 심지어 F1에서 최장기간 포디움
포디움에 오르지 못한 드라이버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마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매 경기 차량의 성능을 뛰어넘는 인상적인 퀄리파잉 성적을 보여줬고 레이스에서 노련한 수비를 펼치며 야금야금 포인트를 벌어들였습니다. 팀 라디오에는 불평 한마디 없는 조용한 베테랑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25년 영국 그랑프리 실버스톤에 폭우가 쏟아졌고 레이스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앞선 팀들이 실수하고 사고가 나고 전략에 갈리는 상황에서 퀼켄베르크는 완벽하게 그 모든 순간을 통과하며 19위에서 시작해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전세계 모든 F1 팬들이 숨죽이며 그의 마지막 랩을 지켜보는 가운데 니코 퀼켄베르크는 3위로 체커드 플래그를 받으며 2010년 F1 데뷔 후 239번째로 참가한 레이스에서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포디움에 오르게 됩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데뷔 후 24경기 만에, 미하엘 슈마이어는 8경기 만에, 루이스 해밀턴은 데뷔 전에서 곧바로 포디움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퀼켄베르크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알 수 있죠. 그의 포디움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와 정신의 승리였고 그 모습에 동료들도 경쟁자들도 팬들도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레이스를 펼칠 끝에 평범한 루저들의 챔피언으로 거듭난 니코 퀼켄베르크. 2026년에도 아우디의 드라이버로 F1 참전이 예고된 가운데 퀼켄베르크는 다시 한번 포디움의 감동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자우버의 두 번째 드라이버 가브리엘 보톨레트는 2004년생 브라질 국적의 드라이버로 7살부터 카트레이싱을 시작한 뒤 곧장 브라질 전역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낸 남미의 레이싱 유망주였습니다. 이후 유럽으로 건너와 페르난도 알론소의 매니지먼트 아래 주니어 포뮬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3년에는 F3 데뷔 첫 시즌에 챔피언을 차지하며 맥라렌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에 합류했고 2024년에는 F2 챔피언에 오르며 샤를 르클레르, 조지 러셀, 오스카 피아스트리에 이어 F3와 F2를 2년 연속으로 제패한 네 번째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보톨레토는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며 F1에 입승했고 맥라렌과의 임대계약 형식으로 2025 시즌부터 자우버의 시트에 앉게 됐죠. 하지만 문제는 스테이크 F1 팀 킥 자우버의 차량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 보톨레토는 F1에서 자신의 진가를 마음껏 펼치고 싶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차량을 컨트롤할 수 없었고 그리드 최후미에서 경기를 마치거나 완주조차 하지 못하는 경기가 속출했습니다. 동료 루키 선수들이 포디움에 오르고 매 경기 포인트를 벌어들이는 걸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했죠. 하지만 팀은 애초에 보톨레토에게 지금 당장의 엄청난 성적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경쟁은 자우버가 아우디 팀으로 변모한 2026년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보톨레토는 한방에 있는 천재라기보다는 꾸준한 실력을 쌓아온 성장형 드라이버입니다. 주니어 카테고리에서 보여준 일관성, 집중력, 회복력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는 머지않아 아우디의 드라이버로서 강팀의 선수들과 챔피언 경쟁을 벌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챔피언의 여정으로서의 출발선을 간 넘은 브라질의 루키 드라이버 가브리엘 보톨레토는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갈까요? 어때요? 이렇게 각 선수들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니 단순한 기록이나 순위표 너머의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 같죠? 어릴 적부터 카트를 탔던 꼬마가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실패 끝에 포디움에 오르게 된 감동적인 순간들처럼 우린 각 선수들이 써내려가는 멋진 드라마를 함께 응원하게 되죠. 여러분이 좋아하게 될 드라이버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응원을 받은 그들은 과연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원투피니시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레이스를 응원해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